사과 불가, 지인의 메시지를 보냈다. 사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다. 이런 제목이 달려있는데 일단 지금 오늘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과를 해야 뭐 합니까? 막 이런 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다른 목소리들이.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 두 분이 등장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그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 본질과 사정과 처음과 끝을 다 국민들이 알게 됐잖아요. 소상하게. 그래서 이 시점에서 뭐 사과를 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런 그 가방에 대해서는 진정 어린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왕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입장을 밝힐지 누가 발표하는 것이 뭐 필요한지 이런 것은 사실 대통령실에서 판단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홍석주 의원님.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이거는 뭔가 사과 또는 유감 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건 뭔가 좀 털고 넘어가야 된다. 근데 반대쪽에서는 아니 그게 그럴 사안입니까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 그리고 이걸 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야당한테 계속 활용만 되고 이용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쪽도 있거든요. 지금 당내에서는 여전히 두 의견이 맞서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한쪽으로 약간 좀 기울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예, 저희 뭐 당내에서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지금 이 사안은 그 몰카 공작에 의해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현재 선의 피해자다. 이런 점은 이제 확고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안철수 의원이 말씀하신 이제 입장 표명 같은 게는 그런 어떤 저변의 어떤 사항을 한번 대통령실에서 국민들에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한 거지 않느냐. 설명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본인의 이제 견해를 이제 이야기를 좀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젠가요? 이 해당 당사자인 뭐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본인이 왜 몰카 공작을 하게 됐고 또 그런 것이 어떻게 해야 하게 됐고 그런 게 하는데 사실 그것을 이제 국회 소통관에 이제 예약을 하신 분이 이제 민주당의 의원인데 저는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게 일단 그 김건희 어떤 여사의 어떤 사과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 사안을 촉발시킨 어떤 사람은 분명히 지금 범죄 피의자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이 떳떳하게 마치 그 독립투사라도 된 것이냐 이것을 내가 왜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됐고 전반적인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국회에서 떳떳하게 기자회견까지 할 정도로 민주당이 과연 이것을 협조하느냐. 저는 그 점이 이거 완전히 선거 공작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강하게 지금 들고 있고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의견이 비슷하면 민주당은 윤석열 아바타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의견이 조금 다르면은 이제 완전히 두 사람이 갈라졌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분명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이 아바타가 아닌 것은 확실히 이제 입증이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당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좀 고민은 있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이 몰카 공작에 의한 이것을 좀 명백하게 좀 밝히고 국민들한테 좀 더 좀 진실되게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것은 확실한 사항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보도를 통해서 한 가지 내용이 좀 알려졌거든요. 화면에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근 요 사안과 관련해서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금 알려졌어요. 이게 보도를 통해서. 근데 이럽니다. 사과를 하면 민주당의 공격을 받아 총선에서 불리해질 거예요. 여기서 여당이 불리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과를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글이네요. 지금 이런 내용까지 오늘 속에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할 의사는 없고 그거 필요 없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공격을 계속할 때고 총선에서 굉장히 불리해진다. 뭐 이런 판단하는 내용을 메시지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좀 알려진 상황이에요. 요 강민구 변호사.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유를 약간 한 것 같아요. 판단을.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 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과에 대해서
과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사과 트라우마가 좀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좀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인터뷰를 했다가 그로 인해서 오히려 사태가 더 심각하게 악화됐고 나중에 가서 그거를 소회를 하면서 그때 자기가 참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 이렇게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그때 사안하고 이 사안하고 물론 이제 경중으로 봤을 때는 같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간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사과한다는 게 굉장히 총선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는 것도 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과라는 거는 사실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했을 때 하는 게 진짜 사과고 예. 또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와서 사과를 한다. 그것도 뭐 여러 언론 매체라든가 그 민주당의 어떤 공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그런 사과를 한다는 것은 예. 제가 볼 때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과를 한다는 거는 정말 총선 전략상으로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 점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은 누군가가 해야지 된다. 뭐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예. 뭐 목사가 어떻게 했고 또 저렇게 수법적인 약간 비열한 방법을 많이 썼고 또 그 사건이 터진 게 2022년 9월인데 예. 왜 지금 와서 이거를 터뜨렸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의구심 또한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이 파우치를 받았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예. 또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의혹 해소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이 알 권리를 좀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절차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박성민 의원님, 네네. 만약에 이 사과가 나왔다. 그럼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긍정적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또 뭐 다른 얘기를 또 하시겠습니까? 이 사과 이런 걸 떠나서 예.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음. 저렇게 문자를 보내고 이걸 정치 행위로 규정을 하고 저렇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봤을 때 저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뭐 경력 위조라든가 예, 여러 예. 의혹이 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치 전선에 나서지 않고 정말 예. 내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것을 국민과의 약속을 지금 어긴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 명품백 의혹에 대한 당사자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당의 의원의 부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다른 정치인의 부인이 저렇게 명품백을 받았다.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압수수색하고 난리치고 소상집 다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주장했던 윤석열 정부의 예. 이 태도와 김건희 여사를 처리하는 이 모습과 예. 국민들이 볼 때 아까 얘기하잖아. 국민 눈높이 왔을 때 이게 예. 뭐냐 도대체. 예.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치해법권이 있는 거냐 성역이 있는 거냐. 예. 이 얘기를 주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당하게 대통령이 답해야 되는데 그 답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은 네. 만약에 그런 답이 나와서 사과가 나왔어요. 그럼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 당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예. 국민들이 요구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반응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걸 자꾸 당의 요구로 얘기를 합니까? 앵커도 마찬가지고 이 정치적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 이거는 법의 문제이고 예. 상식의 문제로 좀 접근해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의혹의 시선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비대위원장 된 겁니다. 예. 그걸 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조금 전에 우리 박성준 의원께서 그 야당 의원 부인이 만약에 받았으면은 뭐 지금 뭐 압수수색 예. 난리 난다 하는데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김정숙 여사와 같이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영부인은 지금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서 국외 국내도 일부 포함됩니다만은 선물을 받을 경우에는 예. 이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로 기속되고 예. 그리고 그 목록도 법상 비공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도 해외 나가고 뭐 할 때 엄청나게 옷도 달라지고 그 비용이 얼마냐 해가지고 국민적 의구심이 있어서 저희들도 저도 법 개정안을 했습니다만 대통령 어떤 기록물법 그 개정을 해서 예. 그런 것을 공개를 하라고 해도 공개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국가적인 그런 어떤, 예. 어떤 위신의 문제도 있고 그러는 건데 지금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마치 개인 어떤처럼 그걸 받으면 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영부인은 그런 걸 받더라도 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국고에 기속이 되고 그게 이제 비공개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사안을
마치 지금 야당 어떤 의원 부인과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예. 부적절한 비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갈등점이 제가 그러면은 박찬원 교수님하고 강민구 변호사께 제가 한 30여 초씩만 드릴게요. 핵심만 딱 주장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먼저 박찬원 교수님. 영부인이 아닙니다. 영부인 아니라고 그랬어요. 시작부터. 지난번에 1차 사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자신은 영부인으로서 활동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제2부속실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부인도 아니고 제2부속실도 없는데 받은 거를 국고로 귀속시킨다? 아니 좀 몰카 공작이라고 하는데 노웅래 의원의 녹음은 그럼 녹음 공작입니까? 범죄 행위에 대한 촬영이 예. 그것이 물론 뭐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다라고 저도 예. 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명과 사과는 당연한 건데 해명과 사과 없이 안 썼으니까 국고로 귀속됐으니까 일단 영부인도 아닌데 왜 국고로 귀속합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예. 절차상의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과와 공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강민구 변호사. 예, 그렇지만 저는 이번 사건의 어떤 본질이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타겟으로 해서 처음부터 거짓말로 이제 접근을 했거든요. 뭐 선친하고 아는 것처럼 해서 손목시계까지도 준비하고 이런 어떠한 독수 독가의 원칙을 좀 말하고 싶은데요. 너무나 이 절차적인 면에서 하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뭐 같은 보니까 뭐 내부 말씀들이 각각 이렇게 상대방을 겨냥해서 그건 뭡니까? 그건 뭡니까? 약간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서 논평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새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거든요. 어제 저녁부터 밤부터 알려졌는데 오늘 지명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 변호사를 지명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받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 법무장관으로 지명되신 분, 이 후보자 누구인가 화면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눈길 잡는 거는 사법연수원 17기 한동훈 전 장관이죠. 지금 비대위원장 10년 기수로 10년 선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아주 가깝다. 초임 검사 시절에도 그리고 좌천 시에도 그리고 취임식에 초청되고 아주 가까운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검사 출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는 검사로서 보면 10년 선배. 자, 이걸 가지고요. 강민구 변호사 일각에서는 글쎄요. 이 지금 검찰 또는 법무부에 한동훈 장관의 어떤 색깔을 지우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좀 사실은 그동안 차관 체제로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어젯밤에 지명이 될 거다라고 나오고 오늘 실제 지명이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차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4월 총선까지 다시 뭐 법무부 장관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예. 또 총선에서 이기든 지든 다시 또 법무부 장관으로 회귀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이 한동훈 장관을 지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법무부 장관 자리를 상당히 오랫동안 공백 기간을 뒀는데 예. 누군가가 있어야 될 자리고 다만 이제 요번에 박성재 신임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상당히 예.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고요. 또 되게 윤석열 대통령이 좀 힘든 시절에 많이 이제 뭐 위로도 해주고 예. 뭐 식사도 같이 많이 초대도 해갖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미혼이었기 때문에 같이 밥도 먹고 이런 어떤 끈끈한 정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이 되기 전 예. 법무장관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과의 관계 이상으로 굉장히 가까운 관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인간적으로는 오히려 더 가깝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학교 후배이지만 예.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본인이 필요한 스텝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의 어떤 수사력이라든가 또 그 명민함이 또 필요해서 계속 데리고 다녔던 거고 예. 이 박성재 서울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히려 이제 박성재 고검장이 더 선배거든요. 예. 근데 나이는 오히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많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 했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기수가 아래인데도 형님 대접을 받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 관계가 인간적 관계는 강하다. 오히려 더 끈끈하지 않았을까. 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은 이번에 법무부 장관을 선임할 때는 좀 더 본인이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기수가 오히려 10년 더 거꾸로 이렇게 뒤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검찰에서 그런 인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0년이나 뒤로 10년을 갔단 말이에요. 거꾸로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본인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장관이 필요해서 이번에 박신임 장관을 뽑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민구 변호사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더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이번에 장관으로 앉힌 거 아니에요? 요게 약간 좀 방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박성준 의원님. 저는 볼 때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27기인데 10기 앞선 17기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는 것은 검찰이 그만큼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아, 위기 상황이다.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한 2년 가까이 압수수색 정권 아니겠습니까? 수사만 하고 정치 행위를 검찰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 검찰 내부에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이 검찰이 결국은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오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 내부의 목소리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서 정치 해결사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박성재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겠죠. 한동훈 장관이 공격형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박성재 장관이 수비형으로 가는 거고 돌파형의 한동훈 장관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제 검찰을 덕으로 안정적 관리형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저는 상당히 위기의 시점에 왔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더 믿을 수 있는 인물로 그리고 뭔가 검찰 조직을 좀 안정화시켜야 된다. 약간 이런 취지가 있는 거 아니냐. 두 분의 분석은 각각 그렇게 나왔습니다.